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전업주부가 100만 원을 벌면요, 200만 원 플러스 알파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에이, 어머니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또 햇녀 편드는 거예요. 뭐 이런 반응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뭐 항상 제 이야기는 듣다 보면 좀 이렇게 끄덕거리는 게 있지 않나? 내 생각만 그런가? 여튼 간에, 온라인대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 글이 조금 재밌어. 그래서 자기 상황이 정상적이냐고 물어보는 남자가 자기의 상황을 하나씩 열거를 하더라고. 외벌이를 하고 있고 6살짜리 딸 하나 있고 아이고 이쁘겠다 그지? 근데 와이프는 당연히 전업이겠지. 참고로 와이프가 계약직으로 6개월을 일해본 게 최장이라서 돈 버는 일이 힘들고 고된 걸 잘 모르는데 근데 주당 60만 원씩 생활비를 주고 있고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중에서 뭐 차량 관련 비용, 뭐 기름값, 세금, 보험료, 정비비랑 각종 세금은 또 자기가 부담을 한다는 거야. 근데 맨날 돈이 없다는 거야. 어디다 돈 다 쓰냐고 물어보면 먹는데 다 들어간다고 하는데 나는 맨날 8천 원짜리 점심 밖에서 사 먹고 저녁 때 집에서 밥 해주는 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침은 안 먹고 진짜라니까 아침 요새 잘 못 먹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얘기해 중에 나는 어차피 해준다도 안 먹는 게 이게 공복을 지켜야 돼. 간헐적 단식. 그래서 아침도 안 먹고. 근데 어떻게 장을 보면 한 번에 보면 10만 원씩 쓰는데 반찬이 한두 개가 나온다는 거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외식이나 배달이 싸게 먹히는 상황이지. 맛있는 건 바르지도 않는데 맛도 없어. 그러니까 또 자기가 맛있게 안 먹으니까 나 요리하기 싫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야 요리를 좀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야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네가 나한테 맞춰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총체적 난국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야 그래서 넌 그러면 살림 못하니까 나가서 돈이나 벌어라 그러면 어차피 난 나가도 돈 많이 못 벌어. 이런 거 돈도 벌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뭐 더 적자니까 자기가 좀 초라해 보여가지고 지금 이 자기의 상황이 작품의 상황이 정상이냐라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일단 뭐 여기에 대한 반응은 뭐 항상 이런 거 있으면 요새는 그거잖아. 이혼하세요? 요새는 뭐 말만 하면 이혼인데 야 딸 있으면 이혼 잘 못해. 애 있으면 이혼 잘 진짜 못합니다. 애만 없으면 그냥 바로 이제 누구도 빠르게 나만 다르게 바로 광속 이혼하는 경우 있는데 애 없으면 진짜 금방 해. 숙련 기간인가? 한 몇 주 주고 그 다음에도 하시겠습니까? 이러면 바로 이혼됩니다. 깔끔합니다. 근데 애가 있으면 일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야. 애는 엄마랑 아빠 둘 다 필요하거든. 그래서 뭐 이혼하라 이런 얘기 말고도 정상적인 건 아니다. 가계부를 써봐라. 지출 내역이 이게 말이 안 된다. 자기도 6살 딸 있는데 생활비를 다 해도 250 전후 많이 나도 300 정도래. 그래서 내 월급으로 생활 가능하고 남편 월급을 다 저축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보통 일반적으로 그 생활비 규모를 보게 되면 사람 한 명당 100만 원 정도 잡으면 됩니다. 사람 한 명당 100만 원. 근데 여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보험료 이런 거 다 들어가서 뭐 대출금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그 정도 나온다 보면 되거든.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 근데 여기는 뭐 세금이랑 보험료 다 내고 한 달에 식비만 60을 주는데 10만 원 쓰는데 반찬이 한두 개 나온다고 어떻게 어디서 슈킹이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봐도 여기서는 좀 점검할 필요가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여자가 내가 보기엔 살림을 되게 못하는 여자야. 실제로 저도 마트 같은 데서 보잖아. 야채 보면 야채 무서워서 못 사요. 야채를. 그래서 시장에서 사면 싸게 먹히는 야채가 있다니까 실제로. 시장에서 사면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요새는 뭐 파프리카 같은 거 뭐 하나 막 2, 3천 원 이렇게 하잖아. 그런 거 다 사가지고 조리하면 그러면 훨씬 많이 나와. 사 먹는 것보다. 근데 시장 가갖고 여러분 좀 많이 사잖아. 그러면 굉장히 싸게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그 깻잎 같은 거 난 좀 절임류를 많이 해 먹거든. 혼자 사니까 반찬은 좀 약간 밥은 약간 좀 이제 곤약밥 위주로 해서 좀 라이트하게 들고 가고 반찬은 절임류 그리고 단백질 위주 이런 식으로 먹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절임류 반찬을 많이 먹게 되는데 깻잎 같은 것도 여러분 밖에서 사면 엄청 비싸. 깻잎 절임. 근데 저 밖에 가서 농산물 시장 가서 깻잎 2,000원치 사오잖아. 2,000원치 사오면 이만큼만 듭니다, 진짜. 아무도 못 믿더라고, 그 얘기를. 아무도 못 믿어, 그거를. 무슨 2,000원에 깻잎을 그만큼 받아갖고 깻잎 절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라니까, 진짜. 내가 한번 보여줄까, 내가?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리고 요새는 쿠팡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쿠팡 같은 데 보면 오히려 더 싸, 쿠팡이.
고기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내가 옛날에 극대노 했던 게 마통 한 4천 채웠는데 삼겹살 먹는 여자 보고 내가 분노한 적이 있잖아. 아니 왜냐면 내가 방금 어제도 제육볶음 해 먹으려고 제육볶음이 너무 먹고 싶어서 하는데 뒷다리살 이런 거 사잖아. 정육점가 사잖아. 100g에 540원 그래. 앞다리살 비싼 거 먹지 말고 제육은 뒷다리살로 해 먹어도 된단 말이야. 막 540원 이렇단 말이야. 나도 지금 100g에 540원짜리 먹는데 막 삼겹살 3,000원짜리 먹으니까 이게 살림의 지능이거든. 그게 돈을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들질 않는 거. 찾아보면 길이 굉장히 많아. 요새는 쿠팡도 되게 잘 돼 있단 말이야. 그걸 모르니까 되게 비효율적으로 아웃풋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맛도 없고 이럴 바 차라리 일이라 하는 게 낫긴 난데 내가 봐도 시켜 먹어. 그래서 뭐 결국에는 그 뒤로도 우리는 그걸 퐁퐁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역으로 경제권을 아예 넘기는 건 어떻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었어. 그래서 생활비를 받아서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남편이 고되게 벌어온 돈을 운영한다는 개념이 생기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있는데, 그 다음 댓글은 1,000명에서 월 240으로 배달 음식이 나오냐, 저런 사람이 운영하면 집안이 날아간다,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런 거 한 번 맡겨보는 건 나쁘진 않아. 한 번 맡겨보는 거. 나도 얘기하잖아. 이런 거 한 번 맡겨보는 건 나쁘진 않다니까. 맡겨보고 결과가 별로면 다시 이게 압수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좀 책임감이 생기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해보는 건 나쁘진 않고, 그 뒤에도 뭐 이제 결혼하기 전엔 이런 걸 모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이 정도인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치? 뭐 결국엔 뒤엔 뭐 전부 다 이제 헤어지세요 뭐 이런 게 많았는데, 근데 여기 마지막에 내가 들어왔던 댓글이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 전업 여자가 나가서 100만 원만 벌어와도 200만 원 버는 효과란다. 지출이 확 줄어든다고. 주간 알바라도 하라 그래. 편의점이나 빵집 개꿀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애가 유치원 갔다 오는 시간 생각하면 자리 구하는 게 쉽진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근데 이 파트타임이라도 이게 하고 안 하고 차이가 근데 진짜 큰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 이 여자가 나가서 전업이 100을 벌면 200을 오는 효과가, 나는 분명히 그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우선은 단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 일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돈을 쓸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언제 돈을 많이 모으냐면 일 듣나 빡신 거 하잖아. 노가다 같은 거든 뭐든 나가갖고 숙소에서 막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 나가서 하잖아. 돈 엄청 잘 모아와, 남자들도. 왜? 일 끝나면 국밥에 소주 먹고 자기 바쁘거든, 그게. 돈을 쓸 시간이 없어. 그래서 특히 돈을 잘 모은 사람들이 어디냐? 배 탄 사람들 있잖아. 배 타는 사람들 돈 진짜 잘 모아요, 여러분. 진짜 배 타는 사람은 오지게 잘 모은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우리 사촌 중에 배 타는 사람이 있어서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근데 이게 내가 느끼는 게 단순히 시간적으로 돈 쓸 시간이 적어져서 늘어난다기보다는 다른 효과가 있는 것 같은 게,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내 친구들 얘기했잖아. 다 전업주부였거든. 근데 지금 와서는 일하는 애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여자가 흔히 말하는 이게 경단이라고 하지. 경력 단절을 하고 나면 일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돼 있단 말이야. 보통 이제 중소기업 격리 쪽으로 많이 가거든. 근데 중소기업 격리인데도 울산은 좀 돈을 많이 줘. 돈 많이 준 데는 되게 많이 준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이제 내 동생 똥구리 같은 경우도 격리일도 같이 하면서 다른 것들도 막 계산해 주거든. 뭐 위험물 같은 거, 그 기능장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얘가 다 계산해 주는데, 똥구리도 한 연봉이 거의 4천 후반대 되거든, 걔도.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근데 내가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맨 처음에는 되게 많이 싸웠지. 애들 다 싸웠죠. 어렸을 때 결혼했을 때 내 친구들은. 근데 나중에 애가 좀 크고 이제 할랑할랑해지니까 자기도 이제 집에 있고 심심해가지고 그냥 뭐 이제 일이나 잠깐 해볼까라고 해서 일을 이렇게 하게 된 거야. 여자가 일을 했는데, 근데 이제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서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또 이제 돌아가는 게 좀 약간 하드코어하게 돌아가는 부분들도 되게 많잖아. 근데 그 일을 하는 걸 보고 나니까 뭔가 그게 느껴졌대. 자기 남편의 인생이 보이는 거래. 야, 우리 남편도 회사에서 저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그게 보였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같이 먹는데, 자기도 이제 일하고 돈 이렇게 벌고 있는데, 회사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 막 사장한테 개쌍욕 쳐먹고 이런 거 있는데, 그거 보니까 자기도 이제 그동안 남편이 그렇게 돈을 벌었다는 걸 알고 너무 미안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돈 가지고 이것밖에 못 벌었냐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게 말했잖아. 80%가 중소기업이면 격리금 먹으면 월급 주는 거 보면 뻔히 다 보이잖아. 10년 일한 사람, 20년 일한 사람 뻔히 다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실질적으로 다 눈에 보이게 되고, 실제로 사는 사람들의 그런 리그는 우리가 넷에서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 그걸 보고 이제, 아, 우리 남편이 정말, 그러니까 남편을 측은하게 봤다는 거야. 와, 남편이 정말 개고생하는구나 라는 거를 그제서야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항상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을 하는 여자와 안 하는 여자의 차이는 분명히 있단 말이야. 물론 일을 해도 약간 특정 직군들 있지. 요새는 좀 여초들이 좀 상태가 안 좋긴 한데 근데 뭐 그런 데면 약간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집단에 가가지고 여자가 일을 해보잖아. 그러면 그게 달라져. 진짜로 달라지는 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 여자가 감당할 수 있는 바운더리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필연적으로 딸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튼간에 뭐 동일한 상황에서 내가 좀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야, 넌 그거밖에 못 벌어. 나가서 투잡 뛰어 이러면 그거 진짜 필사적으로 여러분 목숨 걸고 밖에 나가서 일 좀 시켜봐 진짜 일 좀 시켜봐. 너무 길게 말고 일본 내에서도 이게 파트타임 정도 일을 하잖아. 일본 전업주가 파트타임 정도 일하면 그 정도면 이게 만족하고 살아요. 그래서 풀타임이면 여자도 화를 낸대. 풀타임이면 내가 이러려고 결혼해서 여자들도 화를 내는 경우가 많대. 풀타임이면. 근데 파트타임으로 몇 시간씩 일하잖아. 그러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면 충분히 만족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좀 뭔가 여자가 돈 100만 원만 벌어와도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히 100이 아니라 그 이상의 효용 가치로 가정에 찾아오는 것들이 있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걸 내가 느낀 적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복돌아, 너도 씨발 나가서 돈 좀 벌어라 이 새끼야. 자. 복돌아. 근데 복돌이는 돈 되게 많이 벌어. 복돌이는 얘는 앵벌이 오지게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우리 구독자들한테 삥 뜯어오거든. 얘가 맨날 이렇게 해서 춤을 살랑살랑 치면 복돌이 간식값 주세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삥 뜯어와가지고 우리 복돌이 효자지, 그지? 우리 복돌이 효자지.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